안녕하세요. 대명의 을사년 2025년 새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 종말 온다 안 온다 관심이 많은 2025년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종말론을 현대에 맞게 바르게 해석해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 전쟁,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을 종말과 같은 결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변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보느냐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저는 변화와 개혁의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이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구와 인간은 서로 무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사실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매우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를 10대 맞을 일도 2대만 맞고 끝날 수도 있고 5대 맞을 일도 2배로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면 세상이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좀 벌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세상이 망할 조짐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혹시 내가 살기 힘드니까 이런 걸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류 90%가 다 죽는 것인가? 이런 예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예언들이 벌어진다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사실 인간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 오고 화산이 폭발하는 걸 인간이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자연재해라는 현상 앞에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혼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깨어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 사고 앞에서 우왕좌왕 허둥지둥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진인사 대천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세계 속에서 왜 주도국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명백히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독교의 불의 심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불의 심판이 못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인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들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현대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당시에는 그때 시대 상황에 맞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에 호소하는 바가 많았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제트기류, 지구의 자전, 원자, 미립자, 플라즈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용어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에 나왔던 예언들이 약간 모호하고 신비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해석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현대적인 해석으로 하자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불의 고리로 인한 화산, 지진 활동,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재앙이라는 말을 보면 불화자와 내천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 이렇게 불난리와 물난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인재도 많습니다. 인재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재앙제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사건, 사고, 범죄, 전염병 등이 모두 인재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글자 안에 들어있는 불의 기운이 자연재해와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로 나타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불의 기운이냐? 이게 우주와 자연의 운행 법칙이라서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처럼 자연의 이치라서 그런 겁니다. 신이 분노해서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적인 한계에서 나온 언어 표현입니다. 불의 기운은 올해부터 3년 동안 정점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유독 또 사건, 사고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생길까요? 자연재해, 사건, 사고, 범죄, 전염병, 그리고 정치적 이념과 사상적인 선동이 더 극단적이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 페미니즘, PC주의, 극단적인 좌파, 우파 이런 게 충돌해서 한쪽이 깨지든 양쪽이 다 깨지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행을 아는 분들은 목화, 토금수, 사주나 한의학에서 쓰는 개념을 아시죠? 항상 어떤 질병이나 재난은 뭐가 부족해서보다는 과다해서 일어나는 일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불기운, 과다로 생기는 현상을 화수미제라고 말합니다. 보통 건강한 상태가 머리는 차갑고 배는 따뜻하게, 이것은 수승화강의 상태죠. 이 반대가 되어서 머리가 뜨겁고 배는 차가운 상태, 조화가 깨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 상태와 인간의 상태가 전부 화수미제 상태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배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를 많이 쓰면 과부하가 걸려서 머리가 뜨거워지죠. 정신적 스트레스도 머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에너지가 머리로만 집중되어서 머리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이 열이 순환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신체로 나타나면 염증, 탈모 같은 것이고 정서적 불안, 조급함, 분노 같은 감정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불기운은 인간의 욕심, 욕정, 욕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욕심과 욕정을 부추기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유혹들이 올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뜻하지 않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열거하면 굉장히 따분하고 장황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장소는 피하세요. 유명한 관광지, 정치적 집회, 유흥장소. 굳이 남들이 다 하는 거 좀 안 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불기운부터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용히 앉아서 참선이나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욕망을 잠재우십시오. 자신 안의 분노,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시대에 뒤처질까봐 생기는 조급함, 이로 인한 우울감, 억척스러운 욕망을 명상을 할 때만이라도 잠시 조용하게 꺼두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참선이나 명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뜨거운 상태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숙면을 잘 취하셔야 돼요. 인간의 몸은 배터리와 같아서 잠을 잘 때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소금 섭취, 미역,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해산물이 아니고 해조류입니다.
자, 끝으로 한국은 앞으로의 주도국이 된다는 예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주도국이 되는 이유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지혜를 많이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는 이미 환류로 가고 있고 그 바탕이 되는 한국인의 혼적인 지식과 지혜가 위기의 시대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유불선의 맥을 이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서구 사회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의 답을 동양 사상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 사상의 중심은 자유, 평등, 정의가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 평등, 정의를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논리성이나 합리성에서는 부합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젠더 이슈나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겠죠.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들, 딸이 이런 소리 하면 등짝 스매싱 맞고 끝날 해프닝이죠. 서양 스타일로 자기 말이 논리와 합리에 맞으면 어떤 것도 다 사회적 통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게 자유이고 평등이고 정의라는 대의적 명분의 프레임을 씌우면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겠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서구 사회의 대부분 문제는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가 약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2500년 전부터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해서 제시해온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옛날에야 공짜 장자 시대에 잘 나갔지만 지금은 더 망가져 있어요. 이걸 온전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들에서 한국이 주도국이 된다고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범죄가 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에 대한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CCTV가 많이 설치되고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도 과학기술을 역이용하고 법의 그물망을 피해서 인간은 어떻게든 범죄를 저지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결국 개인적, 사회적 윤리,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면을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앞으로의 세상은 다이나믹하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아슬아슬할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놀이기구도 정신 차리고 타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앞에서 당부드린 것들 잊지 마시고 자기 자신부터 잘 간수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챙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